지금까지 이제 금, 은, 그 다음에 사람,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과 코란에서는 이자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금지하니까 화폐 금융 경제가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자급자족 형태, 봉건 제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아랍은 교묘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벗어났냐면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어음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어음 거래 해보지는 않았겠지만은 신용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그 약속 증서가 되는 그 어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슬람의 그 문명, 이슬람의 그 경제가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라카 해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인도네시아하고 저기 그 말레이시아 지나가는 조그만 해협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마치 그 월스트리트 같은 중세 그 아랍의 어음 거래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여러분들이 그 말레이시아의 그 수도죠. 거기는 이제 이슬람 경제 허브였고 금융 거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제 상인들을 갖다가 영웅시하면서 이슬람의 엄청난 그 경제가 이제 번창하게 되는데 여러 사진에 올려놨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한번 사진을 보시고 말라카 해변에 있는 그 지도하고 그 수도를 한번 보시죠.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말레이시아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동경에 있는 그 부자들은 여름에 이렇게 말라카 해협,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여행 가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찬란한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냐면은 이제 몽골이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바그다드를 공격을 해가지고 바그다드 앞에 있는 그 강을, 바그다드 공격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을 것이다. 고 이제 판단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가보니까 성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책, 수학책, 과학책, 의학책, 그 다음에 금은보화보다도 어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바그다드 공격한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보면은 바그다드를 지나는 그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 강의 색깔을 갖다가 까맣게 칠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책하고 어음을 갖다가 금은보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걸 갖다 강에다 던졌더니 그 먹물이 강물을 갖다 꺼멓게 만들어 그렇게 표시할 정도로 몽골이 바그다를 침략해서 얻은 것은 수많은 금은보화가 아니고 이렇게 저기 책과 그다음에 어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음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 이제 개인이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들의 신용에 의해서 이것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유럽에서 은행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가가 화폐를 만들면서 큰 힘을 발휘한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이슬람이 이제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갖다가 펼칠 때, 이제는 그 유럽에서는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유럽의 침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제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이제 뭐 템플 기사단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 기사단 중심으로 이 아랍의
무역 중심지를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이제 성공하는데, 이때도 역시 이자 상환보다도 이제 벌칙금 제도를 사용해서 십자군들한테 많은 군자금을 갖다 활용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화폐 제도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을 역사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부에 대한 욕심이 늘어나면서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시작해서 이제 신대륙을 갖다가 이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신대륙을 통해서 엄청난 금과 은이 이제 에스파니아, 스페인을 통해서, 포르투갈을 통해서 이제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재미난 책이 하나 있는데, 총균세라고 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가 만든 책입니다. 아마 서울대학교에서는 제일 학생들이 많이 읽는 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피자로하고 잉카 제국에는 슬라이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자로가 한 16세기에 잉카 제국에서 당시에 황제가 자기가 이제 잉카 제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자꾸만 이교도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피자로를 갖다가 카타마하르라는 휴양지에다가 초청을 합니다. 한 160명의 피자로 군대가 파나마에서부터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카자마하르라는 페루의 한 도시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는 피자로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8만 명의 잉카 제국 군대를 갖다가 이제 소집을 해서 피자로를 갖다가 영접을 하는 거죠. 근데 한 160명의 피자로 군대가 8만 명의 잉카 제국 군대에 휩쓸려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피자로가 황제를 만나는 순간 황제를 갖다가 이제 납치해 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납치해 버리냐면, 당시 피자로가 활용했던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말을 당시 잉카 제국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큰 격차로 인해 가지고 짧은 순간에 피자로가 잉카 제국을 갖다가 멸망시키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내가 작년만 하더라도 저기 시간에 여러분들 하는 수업 시간에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교수의 유튜브를 갖다 보면서 과제 세미나에 이걸 갖다 활용했었는데 상당히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당시 이 정도로 엄청난 금과 은을 갖다가 이 피자로, 아니면 에스페냐 스페인 군대가 스페인으로 유입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이제 금융제도, 화폐제도를 갖다가 만들면서 이제 동인도 제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주식회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산업화에 이제 기여하게 된 거죠. 근데 기여하면서 이제 각국은 약탈 전쟁을 통해서 화폐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국은 동인도 제도, 프랑스는 이제 식민지를 여러 군데 만들고 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불법한 물품 거래, 아편이라든지 노예 거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화폐, 부를 갖다 축적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노예선까지 제가 슬라이드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암흑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비단과 도자기 수입해가지고 발생한 무역적자를 갖다 막기 위해서 아편을 공급을 하고, 또 이것을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여러 강대국들이 영토 확장, 세계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일본도 거기에 동양 주식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약탈을 했고, 이런 것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금과 은, 그 다음에 화폐 제도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세계 강대국들이 그 이제 불을 축적해서 그 불 축적이 이제 영토 확장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불을 축적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국가가 화폐를 갖다가 발행을 하고, 또 국가가 그 화폐를 발행하는 빚이 이제 국민들한테 거래되고 하는 국가의 빚, 국고채가 이제 발행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현재 국가 화폐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